비행기에 탑승할 때 승무원 중 한 명이 등 뒤로 손을 숨기는 모습을 보신 적 있으신가요? 안전한 이륙을 하게 해달라고 비는 걸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탑승객 수를 세고 있는 거예요. 승무원들은 수를 셀 수 있는 전용 카운터를 가지고 있어요. 비행기 음식이 얼마나 맛없는지에 대해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를 하죠. 사실 그렇게 맛이 없진 않아요. 건조한 공기 때문에 우리 미각이 망가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입안이 건조해져서 침이 마르고 맛의 80%를 느끼게 해주는 후각이 무뎌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항공사에서는 승객들이 맛을 느낄 수 있도록 음식에 더 많은 양념을 첨가합니다. 안전벨트는 난기류 때문에 배 위로 차는 겁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면 비행기는 위아래로 움직이는데요. 승객이 비행기 천장에 충돌하지 않도록 허리벨트가 잡아주는 거죠. 자동차의 안전벨트는 수평 충돌로부터 보호를 하기 위해 어깨에 맵니다. 그런데 승무원들도 어깨 안전벨트를 매고 있죠?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항상 승객들을 마주보고 앉기 때문입니다. 모든 승객들이 앞을 보고 앉아있는 동안 객실 승무원들은 뒤로 앉아있죠. 비행기가 급격히 전진하면 승객들은 좌석으로 밀리게 되고 승무원들은 어깨와 허리벨트 덕분에 넘어지지 않게 되는 거예요. 번개가 비행기를 친다 해도 승객들은 충격을 느끼지 못할 겁니다. 비행기 전체는 알루미늄층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비행기 안으로 전류가 통과되지 않고 전도되게 됩니다. 다행이죠? 그리고 모든 전자장치와 연료 탱크에도 추가적인 보호장치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또한 공장에서 비행기가 출고되기 전에 번개를 시뮬레이션해서 모든 보호장치를 테스트합니다. 많은 승객들이 비행 중 특히 이륙 직후에 두통을 겪습니다. 약 10분 안에 에베레스트 산보다 더 높은 고도에 도달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공기가 희박하니까 우리의 뇌에는 더 적은 산소가 공급되게 되고요. 그나저나 이럴 땐 껌이나 사탕을 먹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비행기 좌석이 불편한 주된 이유는 이윤 때문입니다. 항공사들은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가능한 한 많은 승객들을 비행기에 태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좌석 사이의 공간이 너무 좁은 거예요. 기내 2열을 추가하면 12명의 승객이 새로 탑승할 수 있잖아요. 또한 항공사에서는 연료를 덜 쓰기 위해 비행기 좌석을 점점 더 가볍게 만듭니다. 좌석은 점점 작아지고 불편해지고 있죠. 비행기 안에서 추위를 느낄 수 있지만 비행기가 높은 고도에서 날고 있을 때의 환경은 사하라 사막과 비슷합니다. 습도가 매우 낮기 때문이에요. 1시간마다 우리의 몸은 많은 양의 체액을 잃습니다. 수분을 유지하되 병에 든 물만 마시도록 하세요. 많은 항공사에서는 승객들이 너무 슬퍼하거나 감정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영화를 보여주지 않습니다. 놀라운 인물들이 등장하고 극적인 스토리가 아니라 하더라도 승객들은 여전히 가슴 아파할 수 있어요. 문제는 낮은 산소 수치 때문에 우리 몸이 스트레스를 경험하면 모든 것을 너무 진지하게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또한 고도도 높아지고 집에서 매우 멀리 떨어져 있는 상황이죠. 우리의 뇌는 우리가 상황을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이러한 무력감은 사람의 감정을 혼란스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공사에서는 긍정적인 영화와 코미디만 보여줘요. 어떤 승객들은 비행하는 동안 생각을 제대로 할 수 없는 것 같다고 하기도 해요. 이건 산소 부족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정신이 최상의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행이네요. 중요한 일을 하거나 중요한 결정을 내리지 않는 게 낫겠어요. 각막은 혈액 공급이 닿지 않는 장기입니다. 각막이 산소를 얻는 유일한 방법은 공기로부터고요. 그러니까 비행기에서 악화된 시력과 건조한 눈은 흔한 문제입니다. 가장 좋은 해결책은 껌과 함께 안약을 챙기는 거예요. 그리고 시력이 악화되기 때문에 야간 이륙과 착륙 동안에는 승무원들이 조명을 살짝 밝히고 창문을 열어달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응급 상황에 대비해 눈을 빛에 적응시킬 필요가 있거든요. 두 번째 이유는 승무원들이 창밖을 볼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에요. 비행기를 탈 때 머리카락이 더 빨리 자란다는 이론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비행기를 타기 몇 시간 전에 면도를 했는데도 비행 후에 벌써 짧고 뭉툭한 수염이 났다는 걸 발견하기도 해요. 어쨌든 이 이론은 확인된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객실의 압력, 낮은 온도, 심지어는 높아진 스트레스 때문에 모발 성장이 가속되는 거라고도 해요. 만약 비행기를 탄 직후에 스트레스를 받고 긴장한다면 최선의 해결책은 짧게 운동을 하는 거예요. 스트레스를 예방하기 위해 탑승 전에 헬스클럽에 가거나 스쿼트를 해보세요. 게다가 운동을 제대로 하면 가만히 앉아있는 시간을 보상할 수 있을 거예요. 공항에서는 매년 수백만 개의 가방이 분실되고 잘못된 곳으로 배송됩니다. 단지 시간 부족 때문에 항공사에서 가방을 제대로 전달해주지 못할 수도 있어요. 짐을 싣는 사람들이 짐을 다 싣기 전에 비행기가 날아가 버릴 수도 있고요.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그 가방들은 다른 항공편으로 운반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가방이 잘못된 장소로 간다면 다른 승객들이 실수로 가방을 가져갈 수도 있어요. 잃어버린 짐을 빨리 찾으시려면 미리 사진을 찍어서 공항 직원에게 보여주세요. 특수 GPS 추적기를 사서 여행 가방에 넣어둘 수도 있습니다. 이 추적기는 6일 동안 사용할 수 있으며 수화물이 어디에 있든지 핸드폰을 사용하여 짐을 찾을 수 있습니다. 공항에서는 주인이 없는 짐을 특별센터에 모아두는데요. 만약 주인이 3개월 안에 나타나지 않는다면 가방 안에 있는 것들을 전문 상점에 판매하게 됩니다. 이 상점에서는 옷, 보석, 전자기기 같은 것을 팔아요. 당연히 엄청난 할인도 적용되고요. 탑승 후 들리는 우르르 소리는 제 배에서 나는 게 아니에요. 비행기에 실리고 있는 짐 소리입니다. 짐칸이 항공기 객실 바로 아래에 있기 때문에 꽤 큰 소리로 들리죠. 항공기 타이어는 비행기가 착륙할 때 실제로 주는 압력보다 4배에서 5배 더 많은 압력을 견딜 수 있습니다. 타이어보다 금속 바퀴가 부러질 가능성이 더 높아요. 조종사들은 항상 서로 다른 것을 먹습니다. 식중독의 위험을 줄이기 위한 거예요. 만약 조종사 중 한 명이 퀴퀴한 브리또 때문에 속이 안 좋다면 여전히 비행에는 문제가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만약 2명의 조종사가 같은 브리또를 먹었다면 그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산소 마스크는 기압이 바뀌면 내려갑니다. 특정 높이에서는 실내 공기가 더 적어질 수 있는데요. 승객들이 이를 느끼지 못하려면 산소 마스크를 써야 합니다. 조종사가 안전고도로 내려오면 다시 마스크 없이 숨을 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스크에는 15분 동안만 쓸 수 있는 산소가 들어있어요. 15분이라는 시간은 조종사들이 숨을 쉴 수 있는 안전한 고도로 내려가기에 충분한 시간이에요. 대부분 여객기의 날개는 비행기의 바닥에 위치해 있습니다. 엔진 때문에 이렇게 지어진 거예요. 땅에 더 가깝고 수리하기 쉽기 때문에 낮은 날개 아래 설치되어야 해요. 또 다른 이유는 잘못 착륙하는 경우 날개가 충돌해서 큰 역할을 해줘야 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만약 비행기가 물에 빠지면 날개는 생명을 구해주는 구명조끼가 됩니다. 날개에 설치된 연료 탱크는 비행을 하고 나면 텅 비어있기 때문에 물 위에 둥둥 떠있도록 도움을 줄 거예요. 화물기의 날개는 화물을 쉽게 싣기 위해 꼭대기에 위치해 있습니다. 비행기가 지면 매우 가까이에 위치하기 때문이죠. 또한 비행장이 깨끗하지 않은 경우 엔진으로 파편이 들어가는 것을 막아주기도 합니다. 또한 이 날개 위치 덕분에 비행 중 공기 역학적 저항을 적게 받아요. 항공기 벽의 작은 삼각형은 승무원을 위한 특별한 라벨입니다. 삼각형은 특별한 창문에 표시되어 있어요. 이 창문들을 통해 번쩍이는 표시등을 볼 수 있는데요. 랜딩 기어가 접히고 플랩이 닫혔다는 신호를 보내주는 거예요. 하지만 일반 승객들에게 이곳은 날개가 가장 잘 보이는 곳입니다. 난기류는 비행 중에 흔히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보통 대부분의 승객들은 이를 느끼지도 못합니다. 강한 난기류는 드물어요. 그런데 난기류는 비행기에 영향을 미치는 뜨겁고 차가운 공기일 뿐이에요.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타는 열기구를 상상해 보세요. 풍선 아래 설치된 화염 방사기를 본 적 있으시죠? 그렇게 공기를 덮이고 뜨거운 공기는 풍선을 위로 올려보냅니다. 난기류는 자연이 만들어낸 뜨거운 공기예요. 열기구를 떠오르게 하는 것과 같은 원리일 뿐입니다. 또한 비행기가 다른 비행기가 남긴 뜨거운 공기의 흐름 아래로 들어가면 난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